안녕하세요. 지금부터 SEW가 제공하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무비 DPS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비 DPS는 다음과 같이 에너지를 매니지먼트하는 EKK 유닛, 그리고 에너지가 저장되는 EKV 유닛, 그리고 에너지를 소진시켜주는 디스차지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무비 DPS는 무비 프로, 무비 드라이브, 무비 악시스와 같은 SEW 프리퀀시 인버터의 DC 링크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거나 공급하게 됩니다. 또한 무비 DPS는 SEW의 비접촉 파워 시스템인 무비 트랜스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도 있으며 무비 PLC와 연결되어서 상위와 보다 다이나믹한 에너지 매니지먼트가 가능합니다. 무비 DPS는 에너지 모드와 파워 모드 두 개의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EKK 유닛이 입력 전원을 DC 링크로부터 DC 전원을 받느냐, 아니면 외부로부터 AC 전원을 직접 받는 방식이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모드의 차이점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모드는 EKK11 파워 인터페이스 유닛이 외부로부터 삼상 전원을 공급받게 되면 이를 DC로 변환하여 구동 인버터와 EKV 스토리지 유닛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때 외부로부터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EKV 스토리지 유닛에 저장되었던 에너지를 구동 인버터에 즉시 공급하게 됩니다. 만약 모터에서 회생기 전력이 생성되면 생성된 회생기 전력은 EKV 스토리지 유닛에 저장되어 재활용되게 됩니다. 이처럼 무비 DPS의 파워 모드는 외부 삼상 전원을 DC 전원으로 변환하여 인버터 구동부와 EKV 스토리지 유닛의 상황에 맞는 에너지 공급과 저장 기능을 수행하면서 모터 기동 시 피크 파워를 줄이거나 또는 외부 전원 공급이 없을 시 구동부에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등의 에너지 관리 기능을 수행합니다. 무비 DPS의 파워 모드는 다음과 같이 리프터, 스테카 크레인과 같은 다이나믹한 움직임으로 회생기 전력이 많이 생성되거나 피크 파워가 높은 어플리케이션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적용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 모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모드의 에너지 매니지먼트의 원리는 파워 모드와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외부 전원 공급 시 구동부와 EKV 유닛에 에너지가 저장되고 외부 전원이 끊기면 EKV 유닛에 저장되었던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회생기 전력이 생성되면 역시 EKV 유닛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재활용하게 됩니다. 다만 차이점은 에너지 모드는 파워 모드와는 다르게 공급 전원을 AC로 받지 않고 인버터 DC 링크에서 DC 전원을 공급받게 됩니다. 무비 DPS의 에너지 모드는 AGV나 팔레트, 트랜스퍼 셔틀과 같이 에너지 집약적인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비 DPS가 어떠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KV 스토리지 번들 유닛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제품은 350페로 타입의 유닛으로 6개의 EDLC 캐패시터 셀로 이루어진 제품입니다. 셀의 개수는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용량이나 사용 빈도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EKV 유닛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빠른 충전이 가능하고 매우 긴 충방전 사이클을 갖습니다. 이로 인해 배터리처럼 자주 교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메인터넌스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충전이 빠른 만큼 배터리 방식에 비해 비교적 빠른 방전 속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EKV 유닛은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여러 개의 유닛을 결합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브라켓 형태, 손잡이 형태와 같이 다양한 마운팅 방식의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 매니지먼트 유닛인 EKK11과 EKK12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좌측에 있는 제품은 DC 링크에서 DC로 전원을 공급받는 방식인 EKK12 에너지 인터페이스 유닛,
그리고 우측에 있는 제품은 AC로 전원을 공급받는 방식인 EKK11 파워 인터페이스 유닛입니다. 공급 전압 레벨은 0V에서 800V까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EKK 에너지 유닛의 하드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KK 유닛은 모든 결승 부분이 커넥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EKV 유닛과 연결되어 캐패시터의 충전 상태, 온도, 전압 등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스토리지 모니터링 시스템 커넥션부, 그리고 EKV의 팬과 연결되어 팬을 작동시키는 팬 유닛 커넥션부, 그리고 PLC 또는 컨트롤러와 연결되어 에너지 매니지먼트를 하는 역할을 하는 S버스 인풋 아웃풋 커넥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스차지 유닛과 연결되어 EKV 유닛의 에너지를 강제로 소진시킬 때 필요한 디스차지 유닛 커넥션, 또한 EKV 유닛과 연결되는 에너지 스토리지 유닛 커넥션, 마지막으로 인버터의 DC 링크와 연결되는 DC 링크 커넥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EKV 유닛의 에너지를 강제로 소진시킬 때 필요한 디스차지 유닛입니다. 외관은 제동저항기와 매우 유사하며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원리 또한 제동저항기와 같습니다. DPS에 사용되는 제품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자, 그럼 모션 스튜디오를 사용하여 DPS 스타트업을 해보고 파라미터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명을 적고 제가 이번 시연을 위해 SEW 인버터인 MDX와 DPS를 S버스로 연결해 보았습니다. 자, S버스 스캔을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S버스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스캔. MDX의 S버스 주소는 1번, DPS의 디폴트 S버스 주소는 41번입니다. 자, MDX와 DPS가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DPS의 스타트업 메뉴를 활성화시켜서 스타트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가장 먼저 연결된 EKK11 유닛의 기본 디바이스 데이터가 나옵니다. 넥스트를 누르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DPS가 에러 시에 어떠한 동작을 하는지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단순히 디스플레이로 보여주기만 할 것인지 에러를 띄우고 DPS를 멈출 것인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전원 공급 관련 설정 메뉴입니다. 전원 공급 타입에 따라 삼상 전원 또는 비접촉 파워 공급 방식을 선택하며 상 단락과 같이 전원 공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동작을 하는지 설정합니다. 다음으로는 EKV 스토리지 유닛 설정 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EKV 스토리지 유닛은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다양하게 셀 개수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 조합에 따라 정기적 특성이 바뀌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스토리지 유닛을 설정하게 됩니다. 유닛의 정보는 EKV 유닛 상단에 붙어있는 명판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연할 제품은 시리얼 타입의 350페럿 용량의 캐패시터를 사용하며 S축 3개, Y축 2개, 총 6개의 셀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냉각팬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충전과 관련된 정기적 특성들이 자동으로 입력되게 됩니다. 다음은 과전압 시 또는 EKV 유닛이 작동을 멈추는 최대 온도를 설정하고 이상 온도가 감지되면 어떠한 동작을 해야 하는지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다음은 PMW 주파수 설정 및 히트싱크 온도 에러 시 어떤 동작을 해야 하는지 동작 관련 설정 메뉴입니다. 다음은 셋포인트 소스를 선택하는 메뉴입니다. S버스와 파라미터 방식이 있으며 스타트업 후 바로 이네이블을 활성화할 것인지 아닌지 선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DPS의 S버스 주소의 디폴트 값은 41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마음대로 원하는 주소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번 시연을 위해 셋포인트 소스를 파라미터 방식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은 EKV의 최대 충전 용량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여기에서 설정한 퍼센트만큼 자동으로 충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설정을 끝났고 EKK 유닛의 파라미터를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DPS의 스타트업이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DPS의 파라미터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세스 밸류 파라미터에는 공급 전압, 공급 전류, 파워, 현재 이용률 등 EKK 유닛의 상태 모니터링과 EKV 스토리지 유닛의 전압 및 충전 상태, 온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테이투스 디스플레이에서는 EKK 유닛의 아웃풋 상태 또는 에러 상태, 이용 시간 등과 같이 EKK 유닛의 전반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파라미터 메뉴입니다. 다음 프로세스 데이터 모니터 파라미터는 말 그대로 상위에서 어떤 정보를 받고 또한 어떤 정보를 상위로 전송하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파라미터입니다. 다음은 디바이스 데이터 파라미터로서 해당 EKK 제품의 기본 테크니컬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파라미터입니다. 다음은 에러 메모리 파라미터로서 에러 당시의 유닛 상태를 자동으로 저장하여 추후 에러 원인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파라미터입니다. 다음 렉티파이어 파라미터를 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실제 구동부에 몇 볼트의 전압을 공급할 것인지 설정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로컬 인풋 터미널 볼테지 셋 포인트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원하는 공급 전압을 입력하면 설정한 전압으로 출력이 나가게 됩니다. 리밋 밸류는 전류 및 파워와 관련된 리밋 값 설정을 하는 파라미터입니다. 다음은 EKV 스토리지 유닛의 컨피규레이션 파라미터입니다. 이 값은 스타트업 시 자동으로 입력되게 되는 값들입니다. 다음은 EKV 스토리지 유닛의 최대 충전 용량 비율을 설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여기서 설정한 값에 충전율이 도달하면 충전을 멈추고 설정 값보다 충전율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충전하게 됩니다. 다음은 셋포인트 소스 설정 파라미터입니다. S버스와 파라미터 셋포인트 소스가 있으며 지금은 시연을 위해 파라미터 셋포인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컨트롤 워드 프로세싱으로서 상위와의 통신 비트를 모니터링하거나 비트를 강제로 살려 매뉴얼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입니다. 다음은 스타트업 시 설정하였던 상 단락과 같이 전원 공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동작을 하는지 설정한 파라미터입니다. 다음으로는 EKV 유닛의 온도 관련 파라미터입니다. 이곳에서는 냉각 팬의 강제 작동 및 정지 또는 설정 온도값 이상일 때만 팬을 작동하게 하는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라미터는 셋업 파라미터로서 제품을 공장 초기화하거나 파라미터에 락을 걸어 놓을 때 사용하는 파라미터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설정한 에러 관련 동작 파라미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파라미터 메뉴입니다. 다음은 에러 리셋 관련 파라미터입니다. 에러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체를 하는지 설정합니다. 다음은 상위와 통신 시 주고받는 워드 데이터 모니터링 파라미터입니다. 다음은 S버스 통신 설정 파라미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 없이 설정하였던 PWM 주파수 설정 파라미터입니다. 자, 그럼 DPS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 속 영상 좌측에 보이는 것이 EKK11 에너지 인터페이스 유닛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놓여진 제품이 350페럿의 6개의 셀로 이루어진 EKV 스토리지 유닛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제품은 냉각팬까지 옵션으로 붙여진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우측에 보이는 제품은 SAW 프리퀀시 인버터인 MDX61B이고 그 아래 모터를 제어합니다. 그럼 MDX에 접속해서 모터를 수동으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죠? 속도를 한번 높여 보겠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보이시죠?
만약 이때 전원을 끌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멈추겠죠. 모션 스튜디오 상에는 통신이 끊기면서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럼 이때 무비 DPS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원을 켜고 지금 MDX 상단에 보시면 DC 링크와 DPS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DPS에 접속하여 이네이블을 활성화시켜서 EKV 유닛을 충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모드를 나가고 DPS의 파라미터 트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파라미터에 이제 충전되는 것이 실시간으로 보이게 되는데, 아래 보시면 컨트롤 워드 프로세싱에 이네이블 비트를 살려보겠습니다. 이네이블 비트를 살리게 되면 이제 충전 초기에는 충전이 진행되지 않다가 기존에 설정한 에너지 스토리지 볼티지 디스차지 유닛 파라미터에서 설정한 설정값까지 전압이 도달하면 그때부터 EKV가 충전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180V로 설정했기 때문에 스토리지 전압이 180V가 되면서 충전율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0V가 되면서 쭉쭉 올라가게 되죠. 전류값이나 파워 파라미터를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값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충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전율은 에너지 스토리지 셋포인트 파라미터에서 설정한 그 퍼센테이지만큼 자동으로 충전되게 됩니다. 제가 설정한 80% 충전율에 도달하게 되면 충전을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0%에 도달하게 되면서 차징 컨디션이 이제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OK 비트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MDX에 접속해서 모터를 수동으로 돌리고 DPS를 활성화한 상태에서 다시 전원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 트리, 매뉴얼 모드를 액티베이트 하고 스타트, 모터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꺼지지 않죠? 자, DPS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바로 전원이 꺼졌던 것과 달리 지금은 어떠한 에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정말 DPS의 EKV 유닛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차징 스테이트의 충전율이 낮아지면서 약 100W의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속도를 조금 높여 보겠습니다. 모터 속도를 높여 보겠습니다. 100에서 조금 올렸습니다. 그럼 공급 전력이 120W로 증가하고 충전율이 조금 더 빨리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DC 링크에서 공급되는 전원은 파라미터에서 설정이 가능한데요. MDX에서 실제 몇 볼트의 전압을 공급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510V로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DPS 파라미터에서 실제 510V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파라미터 렉티파이어를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실제 510V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은 한번 500V로 바꿔보겠습니다.
실제로 전압이 500V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2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520V 확인이 되죠. 이처럼 원하는 전압 레벨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약 80%에서 약 17%가량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했는데요. 모터 구동 중에 다시 전원을 올려서 충전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올림과 동시에 전압 전류치들이 마이너스 값으로 바뀌고 EKV 유닛이 급속하게 충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충전율을 100%까지 채우고 싶다면 에너지 스토리지 셋 포인트 파라미터에서 원하는 충전율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보시면 100%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충전율이 100%까지 충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 다시 전원을 내리면 충전된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자, 지금까지 SEW의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인 무비 DPS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연을 해보았습니다. 보다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SEW 코리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